저는 심리학과에서 그 아동 발달을 연구하고 있는 그 선생이에요. 그냥 저는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아동 상담이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동 관련된 연구 중에 주로 어떤 걸 하냐면요.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 뭐 여기는 없는데 이 전체 주제가 정서지능이죠. 요 정서적 윤ық성, 뭐 요즘 정서전을 말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는 학생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서가 어떻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정서적 윤ық성과 같은 그런 특성은 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뭐 타고난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주변의 성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강의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지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거나 뭐 요즘은 정서지능 기술 같은 것도 내고 그러잖아요.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정서지능이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평균은 될 것 같으세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그러시죠. 아마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커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무슨 뭐 올림피아드나 뭐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나가면 어때요? 1등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수학, 과학 이런 건 영재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행복지수 측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몇 등인 것 같으세요?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근데 그 꼴찌가 지금 몇 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뭐 아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엄청 잘 돼요. 사실은 저희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직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봤을 때는 고마운 일이죠. 학생들이 취직도 잘하고 일자리가 걱정이 없어요. 항상 놀이치료사 보내주세요. 아동상담가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저도 부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파요. 매달 웨이팅이 있어요. 2달, 3달. 저한테 막 전화 와요. 저 빨리 찔러 넣어주세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외에도 뭐 집단 따돌림, 뭐 학교 부정응.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해지면 우울의 끝은 뭐죠? 자살이에요. 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관리를 하면 돼요. 사실 근데 우울은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장애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가면 하지는 않더라도 시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있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되시고, 그리고 아마 지금 아이들 키우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요. 아마 아직 뭐 아이가 뱃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유치원, 뭐 초등학생, 중학생 있는데 한번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가 지금 아직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이신 분. 예, 가장 많으시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이제 사춘기에 왔어요. 이 괴물들이죠, 지금은. 그렇죠? 예. 제가 제 소개를 한 가지 더 하면, 저도 엄마예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중학생, 이제 사춘기를, 아주 강한 사춘기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 길은 걷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결은, 저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바쁘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어떻게 있겠어요. 대부분 방침이 방임이었어요. 근데 뭐 나쁘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정말 저 같은 엄마랑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우여곡절을 겪었겠어요. 준비물도 안 챙겨주죠. 학교 엄마 모임에도 안 가죠. 걔는 그래서 어렸을 때 왕따도 여러 번 당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 초등학교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엄마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이도 이렇게 좀 빠져나와요. 엄마가 왕따니까 일 나가시는 엄마라고 저를 이렇게 제외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작년에 엄청난 사춘기의 그 고비를 넘었어요. 정말 저 생각에는 참 착하고 아주 부드러운 딸이었는데 괴물같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고민했던 것,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뭐 유아기 초등학교, 근데 이런 정서지능과 관련된 어떤 유능성이 자리 잡는 거, 발달은 다 시기가 있거든요. 어느 시기인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이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정서가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장 많은 힘을 스폰지처럼 확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중학생도 맞는데요. 사실은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까 우리 어떤 얘기가 뭐 이렇게 해서 어찌 살겠나 하면서 뭐 하나, 둘, 셋, 넷 뭐 세고 앉았죠. 그때 그런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공부 물론 뭐 잘해야 되긴 하지만 요즘은 꼭 뭐 다 잘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정서적 유능성을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사실 학교 가기 전에 많이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는 좀 못할지 모르지만 지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아이한테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시키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 딸이 공부는 잘 못해요. 근데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알아서 해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자기도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 내가 도대체 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무슨 행동을 해야 되나, 그때 숙제예요. 어때요? 문제 해결이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왜냐? 아이들은 다 다르고 상황도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중심을 잡고 그래 내가 이런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어머님들 아이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내 행동과 오늘은 말에 담아볼까, 이걸 한번 고민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제가 중심을 이렇게 주는 내용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도구들은 너무 많아요. 밥도 먹여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뭐 행동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 특히 아이들이 우리가 어디를 키워요? 마음을 키워요. 사실 근데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 있죠? 지난번에도 강의 들으셨지만 이 머리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 근데 제가 여기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의 성격. 나의 성격이 뭐죠? 참 어른들한테는 저 인간 성격 더러워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 인간 성격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아까 그 조그만 얘기가 어찌 사노 그래 걔한테 쟤 참 성격 나쁘다, 쟤 이렇게 짜증내고 스트레스 막 풀고 다닌다고, 애한테 쟤 성격 나쁜 애야, 애가 순하고 착한 것 같다고 쟤 참 성격 좋아 이런 얘기 함부로 하나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격은 다른 거예요. 성격은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우리가 그 타고난, 그러니까 성격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날 때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변하는 척해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요아하고 멋지게 다른 사람이랑 잘해도 집에 가면 성질 드러나죠. 그게 이제 기질이라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계속 급하고 성질을 많이 참지 못하는 사람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렇다면 그 조그만 애기들이 기질일까요? 성격일까요? 기질이라고 보세요. 근데 기질은 좋은 거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기질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깎아내기 시작 전에 원석과 같은 거예요. 원석은 나름대로 어떤 강도도 있고 색도 있고 밝기도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하시는 건 뭐예요? 말이라는, 저는 말을 칼로 비교를 많이 해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칼로 예쁘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통해서 아이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으니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얘가 어떤 위기에 상처를 받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고 거기서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드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 기질이라는 원석을 나중에 커서 이렇게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안정된 어머님들의 성격은 지금 이제 잘 변하기 어려워요. 왜? 지난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뇌는 어느 정도 되면 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뇌는 어때요?
정신없이 변해요. 제가 아까 그 정서지능이랑 관련돼서 언제 중요하다 그랬냐면은 학교 가기 전.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어머님이 중학교 사춘기 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취학전이라고 해요. 취학전, 그 다음에 사춘기. 두 번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그때 뇌가 엄청나게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고전에 이제 막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말이라는 도구로 예쁘게 이렇게 조각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 번 더 오는 게 사춘기예요. 제가 아까 그냥 넘어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어머님들 그러면 나는 우리 애는 벌써 중고등학생인데 유치원 때 내가 제대로 그런 거 관리 안 하고 공부만 시켜서 이제 망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와요. 그 기회가. 아까 제가 우리 딸이 사춘기 올 때 괴물이 된다고 그러셨죠? 근데 그건 걔 잘못이 아니에요. 걔 뇌가 그 시기에 저는 발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기에 막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 자극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반항도 하고 엄청난 그 폭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 밖으로 나올 때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더 힘들긴 하겠죠. 아기 때보다는 다시 한번 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하는 거 제일 많은 게 학교 가기 전. 왜냐면 엄마들이 이제 그 전에 막 또 문제가 나타나니까 한번 손 보고 그래서 손 봤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 어때요? 볼 여유가 없어요. 왜?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어머머머, 얘가 이제 다시 사춘기가 되면은 이게 뇌도 같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상담이 다시 많아져요. 그때 온 아이들은 참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때는 또 다시 가능해요. 강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도구가 말이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정서지능을 만드는 도구다. 말이. 근데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통로예요.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소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요. 여러분들 부모 역할이 어느 순간 끝나는지 아세요? 부모랑 말이 하기 싫어서 단절하면 끝이에요. 모든 문제. 아까 뭐 무슨 학교에서 왕따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실 어디 있냐. 무슨 요즘 학교에서 뭐 위 프로그램이냐 뭐 별의별 프로그램들 다 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그 처방소는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결국은. 근데 집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서 좋게 만들어놔도 집에 가서 상처받고 오면은 다시 돌아오면 타부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가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애들은요, 절대로 우울 자살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그 안에는 다 가정에 있어요. 부모의 무관심, 아니면 오히려 부모의 어떤 공격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어머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아마 요즘 얼마 전에 또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는 부모가 뭐 자녀를 뭐 살인하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어요. 거기까지 갈 건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와야 돼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무슨 큰 문제가 있고 숨기지 않고 와서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는 도와줘요. 근데 그 통로를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중요한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다면 어떻게?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싫어해요. 어렸을 때는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는 자기한테 다 하니까요. 엄마를 통해서 모든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애들이 점점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그래서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리니? 첫 번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바로 잔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지만 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제 이거 그래서 잔소리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왔지만 사실은 말에 대해서 특히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엄마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가가야 할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잔소리 뭐 정말 끊임없이 잔소리 우리 서로 많이 듣고 아이들한테만 하지 않죠. 부부관계에서도 하고 뭐 친한 친구한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가 뭘까요? 잔소리 듣기 싫으세요? 듣기 좋으세요? 싫어요. 그리고 잔소리는요, 중요한 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게 잔소리일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잔소리라고 느끼면 잔소리예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얘 내가 너한테 언제 잔소리했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언제 내가 너한테 잔소리했어?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근데 그게 잔소리야. 그럼 뭐예요? 잔소리. 듣는 사람은 내 입장, 그러니까 잔소리는 내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 잔소리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왜 얘기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고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남편한테 여보야 나 오늘 뭐 이래서 얘기했어.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왜 얘기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건 아니고 좀 그냥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어? 응?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겠어? 부모님 속상 아주 애들 붙잡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별로 안 계시네요. 다행히.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자기 부인을 야단치고 가르치고 교화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면은 부인이 어때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됐어. 잔소리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듣고 있던 어떤 대화를 하던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잔소리예요. 그럼 그만하세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서로 각자 우리 그냥 좀 생각하자.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자녀와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잔소리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잔소리고 어떤 게 좀 제대로 된 대화로 바꿔볼까. 그걸 제가 몇 가지 원칙? 몇 가지 이제 뭐랄까요?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정서, 지능이 큰 토픽인데 이 잔소리 안에도 정서, 지능은 들어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잔소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감정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특히 아이가 좀 잘 못했거나 말 안 듣거나 그리고 또 이래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도왔어요. 진짜 어떻게 남편한테 돈도 얻어다가 학원도 보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없는 시간 쪼개서 애 라이도 주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키웠는데 그리고 애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지 방에서 끄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돼요. 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얘한테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 조절하지 못할 때 이제 하는 말들 그냥 제가 저도 이런 말 하니까 한번 정리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잘하는 거가 뭐 있니? 너 때문에 엄마가 못 살겠다. 못 살긴 못 살아요. 뭘 못 살아요? 잘 살지. 밥도 잘 드시고. 이것밖에 못 하겠니? 자존심 확 누르죠. 그 다음에 이 바보야.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식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 있으세요? 없어요.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자식을 실제 지능보다 높게 평정하세요. 그래도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에 없는 말 막 그냥 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정말 이제 포기했다. 이거 진짜예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막 퍼대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끝은 정말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니까 성인이고 성숙했으니까 그게 안 되면 끝이 그냥 본능대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 분노, 이런 정서는요. 이게 활성화가 돼서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점점 커져요. 그렇게 돼서 싸우면 더 싸움을 부른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면 그냥 막 아이한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들이 감정 조절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머님들이 정서적으로 유능해지셔야 돼요. 애기들을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키우려면. 근데 도대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뭐냐? 자, 아까 막 화가 났죠? 자, 화가 날 때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뭐예요, 어머님들?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그래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인내하고 숨기기, 이게 감정을 조절하는 걸까요? 아니죠. 보통 이제 통제하고 이러는 게 화가 나면 분노를 억제하고 이런 게 감정 조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자, 인내하고 숨기겨서 생긴 병이 뭐예요? 바로 화병이에요. 예, 어머니들 너무 잘하시네요. 이 화병이요, 마음의 병이면 관삭동맥 질환의 거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위로 뻗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화가 나서 참으면은 마음에도 병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터지면 정말 공격적인 행동으로 풍선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고 주변 사람이고 다 찢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러면
또 반대로 그렇다고 그냥 솔직하게 다 폭발시키는 게 감정 조절일까요? 아까처럼 그냥 뭐 화나면 지르고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끝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조절을 못해서 우리 요즘 뭐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뭐 어떤 정서예요? 가장 큰 게 분노, 좌절,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고 자기가 중심을 못 잡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자기 이용 가능한 타겟한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게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에요. 둘 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감정 조절한다는 게 뭐지? 이거 진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이룬 게 뭐냐면은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정서,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옆에 친구는 시험 못 봤는데 나 잘 봤다고 막 혼자 좋아하면은 참 눈치 없고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사실은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많이 웃고 제가 뭐 다른 쪽에서 뭐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많이 웃어주세요. 우리 요즘에 많이 웃고 행복하고 많이 안아주고 친절함을 표현해주는 게 좋다 하잖아요.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머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또 활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는 분노, 슬픔, 또 불안 뭐 이런 다양한 부정적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는 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화내는 건 나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여자들은 크게 웃어도 안 돼요. 그렇죠? 뭐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3번 이상 울어도 안 돼요. 슬픔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지만 사실은 슬픔이건 분노건 솔직하게 표현하고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으면 돼요. 왜? 얘네들이요.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 정서거든요. 슬픔, 분노. 이거 우리가 배워서 아나요? 아니면 그냥 태어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를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풀면서 살아요. 배우면서. 그거 다 아시죠? 애기들이 한 4, 5개월만 돼도 다 이런 걸 경험하고 표현할 줄 알아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가지씩 한번 해볼까요? 분노. 분노가 갖고 있는 기능은 뭔 것 같으세요? 분노. 여러분들 화가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렇죠. 그 소리가 뭐예요? 에너지예요. 자, 분노는 뭐냐면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 분노를 버럭하게 울면 실제로 근육이나 이런 데로 뭐 산소나 에너지들이 막 가요. 화가 나면은 사실은 아주 본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죠? 공격 행동을 해요. 공격은 다른 사람한테 내 입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대로 동물처럼 자르면 우리도 으르릉하고 사람을 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분노라는 정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용기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정서에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슬픔. 슬픔의 정서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슬픔은 자 거꾸로예요. 분노는 아까 그래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거야.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에너지를 내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냥 더 공부 열심히 시키고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공부 더 잘하게 만들어야겠다. 힘을 불끈 내는 게 분노예요. 자, 너 엄마 밥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너 내가 확실하게 한번 해주겠다. 이게 분노의 힘이에요. 자, 슬픔은 이제 언제 느낄까요? 이게 사실은 조금 뒷단계예요. 애기들도 그래요. 해도 안 되는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되는구나. 포기의 정서가 슬픔이에요. 그럼 슬픔은 나쁜 걸까요? 나쁠 수도 있어요. 슬픔이 점점 깊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끝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잘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슬프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하고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통제할 부분이 생겨요.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때요? 점점 많아져요. 사춘기가 됐을 때 엄마들의 가장 큰 과업은 뭐냐면요. 통제의 폭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사생활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슬픔, 뭐 어쨌건 되든 안 되든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슬픔의 얘기를 조금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슬픔은 어떻게 해요? 펑펑 울죠. 펑펑 울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 느낌,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슬픔은 우리를 쉬게 만드는 정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그 꼿꼿이 찡해지면서 그 너무 아리까리하면서 그 편안한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한 느낌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바로 슬픔이에요. 그거는 슬픔을 잘 적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슬픔은 어떤 힘이 있어요. 슬픔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하면 어때요? 그분이 내가 가서 내가 그래서 정말 힘들다. 누구야? 이러면 그 듣는 사람이 아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유 안 됐구나. 이제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슬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좀 쉬세요. 뭐 교회 가시든지 성당 가시 절에 가서 기도도 좀 하시고 힘을 탁 빼서 맑은 마음으로 오시면 또 아이에게 그래 너도 힘들지 엄마도 힘들다. 그럼 애가 알았어 엄마 뭐 미안. 애들은 그래요. 애들 나쁘지 않거든요. 밝은 애들은 그래 엄마 나도 이제 좀 내가 좀 해보려고 노력할게. 애가 그쪽에서 오히려 힘을 줘요.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불안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불안은 심리학에서도 좀 안 좋은 정서로 쳐요. 그렇지만 불안도 좋은 정서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불안을 참 많이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학교에서 발표한다든지 그럴 때 애들이 막 엄마한테 와서 뭐라 그래. 엄마 너무 떨려. 그럼 어머님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잘할 거야. 근데 잘 못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 하시는 말 제일 많아요. 저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별거 아니야. 떨지 마. 괜찮아. 그게 위로가 될까요? 반대로는 안 돼요. 나 안 괜찮은데, 나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애들이 안 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못해도 괜찮아. 예,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애는 못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애도 뭐 많이. 그리고 저도 떨려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고 다니다 보면 저 지금 떨리는 것 같으세요? 안 떨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 여기서 아까 여기 구청님이 발표하실 때 엄청 떨었어요. 뭐 손이 차가워. 근데 그 뭐라고 조절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 나 너무 떨려. 그 불안해. 어떤 감정인데 그래.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떨리지. 엄마도 떨린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애들 엄마도 떨려. 그럼 같이 떨까? 이게 아니라 그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떨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감정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 내가 화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가 슬픈 게 너무 당연해. 불안? 야, 당연히 떨리지. 지금 힘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니? 엄마도 보는 나도 떨린다. 그러니 너는 오죽하겠니? 이런 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누구야 있잖아. 조금 떨려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너무 퍼져서 각성 수준이 떨어지면 일 잘 못해요. 근데 약간 긴장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양돼 있을 때 좀 과학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이한테 주면은 엄마들은 제가 이렇게 하려면 에이 뭐 그렇게 했어? 그러죠. 아이들은 달라요. 아까 제가 그 원석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근데 있잖아 조금 떠는데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떨어봐. 어떻게 하면 더 떨까? 막 부들부들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땀도 짜보고 한번 그렇게 해볼래? 그러면 애가 해는 해요. 엄마 그래? 그러고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그리고 숨도 막 쉬어. 막 이게 막 심장이 콩닥콩닥 하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는 설명이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한번 가르쳐 줬으니 그 다음은 어때요? 혼자서 가더라도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지 친구한테 가르쳐 줘요. 제 딸이 그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이제 갈게요. 그 성적이 막 떨어져가지고 애가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막 이제 애한테 엄마가 막 욕을 해댔죠. 그럼 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정서들을 잘 활용해서 엄마가 얘를 이제 위로하고 지혜를 주고 잘 도와주게끔 해야 돼요. 자 제가 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제 어머님들이 좀 지혜를 얻으셨으니까.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조절이 잘 되면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다 좋은 얘기네요. 자신감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필요한 지혜를 얹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왜냐면 아이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공부가 뭔지 뭐 사회 규칙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와 열린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아이가요 엄마랑 얘기했는데 실망했어요. 우리 엄마 나랑 얘기해도 내 맘도 몰라주고 나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안 와요. 거짓말하든지 대충 말하든지 건성으로 돼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감정을 잘 조절했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 속상하지만
자, 아까 화가 나는 거는 가서 혼자 푸세요. 이럴 때는 운동을 하시든지 막 설거지를 하시든지 빨래를 하시든지 해서 일단 해서 어머니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힘을 내서 조금 슬프고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오셔서 아이 입장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때요? 걔 모든 노력한 결과만큼 나오지 않아 속상하지 라고 아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말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건 아주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뭐 지혜는 이거죠. 아이한테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지혜죠. 이거는 성적은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 건 아니야.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몰라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노력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력한 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 맞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남아서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재료가 될 거야. 밑받침이 될 거야. 이런 아이한테 믿음을 주세요.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너가 말해주면 엄마도 같이 노력해 줄게. 그럼 이런 말에 대해서 아이가 비뚤어지거나 됐어 엄마랑 무슨 말을 해 다시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애는 없어요. 이런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서 조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이제 관련이 있는데 어떤 잔소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특히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눈을 열면 잔소리가 안 돼요. 근데 눈을 닫기 때문에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제 사춘기에 많이 그래요. 막 싸우잖아요. 뭐 그럼 엄마는 뭐 이놈의 집에 뭐 무슨 뭐 욕도 하고 막 이러면 얘가 기가 막혀서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가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엄마는 다 표면적인 거는 엄마가 싫다 그러지만 애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애가 진짜 엄마를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무슨 사춘기 소녀애가 뭘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냥 좀 속상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엄마들은 이제 엄마가 정말 싫어. 이렇게 엄마한테 뭐 욕 같은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충분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는데. 그럼 딸한테 들을 말은 뭐겠어요? 누가 날 위해서 희생하고 살래? 그리고 나갈 거예요. 자, 이거는 아이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 거예요. 엄마가 막 아무리 부르 끓더라도 감정 조절하시고 생각하세요. 얘가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할까? 아마 내가 얘를 미칠 정도로 다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억울하더라도. 엄마가 널 많이 다그쳤나 보다. 그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행동을 사과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뭐 이상한 얘기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면 아이가요. 자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도 미안해. 그런 마음은 아니야.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러겠어? 그런데 해보세요. 저도요. 우리 딸한테 이런 말 해야 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되겠어? 막 오글오글거리고 막 불안해요. 이랬다가 얘가 또 아이고 또 뭐 책에서 읽은 거 그대로 하냐? 그럴까봐 제가 정말 겁나요. 저희 딸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또 가다가 어떤 얘기를 엄마는 좀 찔리지 않냐? 저기다 이렇게 좋은 말 다 써놓고 나한테는 맨날 안 좋은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그래. 엄마도 엄마인데 너 때문에 화나고 열받으면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뚜껑 열리면 나도 말 튀어나간다. 그렇지만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잘못했고 엄마도 노력할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조금만 너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 그러면 애도 저한테 꼼짝 못해요. 미안하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요. 좀 불편하고 오글오글거려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말을 저렇게 해.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아이가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거기까지라도 봐줘요.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의 마음은 이제 들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실제로 아이들한테 저희가 많이 물어봤는데 엄마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싫니? 그러면은 엄마들은요. 특히 사춘기 애들이 많이 그래요. 자기를 말하게 시켜놓고 내 말을 끊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제일 싫은 게 왜 자꾸 당신 내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어? 이러면서 싸움이 되잖아요. 애들이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거지만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뭐 얼굴이 조금 찌푸둥해요. 엄마가 야 일로 와봐. 너 학교에 뭔 일 있었지? 됐어.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 아니야. 좀 얘기해. 엄마가 잘 들어줄게.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 애가 얘기하죠. 사춘기 애들 입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정말 듣고 싶어. 그래. 진이라는 애가 또 난리야. 이게 정말 재수없어. 진짜 싫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좀 참을만 해서 그래?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완전 죽여버리고 싶었어. 미친 이 집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 좀 열받았는데 한번 터뜨려야지. 학교에서 참고 왔던 거 집에 와서 하면. 근데 여기서 엄마가 폭발이 되는 거지. 야! 너 내가 언제 그런 말 하라 그랬어. 너 그런 말 하는 거 엄마가 진짜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예쁜 여자 이렇게 싸나운 말을 하니. 그럼 애는 뭐라 그러겠어요? 됐어.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엄마가 말을 좀 참고 들어줬으면 얘가 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걔가 내가 또 좋아하는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 앞에서 꼬리치고 난리야.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중간에 끊었어요. 엄마가 애가 막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참고 들으세요. 어쨌든 애는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지가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엄마한테 그거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 어떤 응원을 바라는 건데. 그냥 추임새만 내세요. 그래.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어. 그러면 애가 우리 엄마가 좀 웃기네. 그렇지만 뭐 나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엄마를 이제 대화의 상대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어려움 해결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너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와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어떤 아이를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정말 내가 이건 못 참겠어서 애를 가르치려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요번에는 너랑 그냥 아작을 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지껏 참고 했는데 오늘은 너 죽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버르장머리는 꼭 고쳐놓고 말 거야. 이런 어떤 어깃장이 생기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는 엄마가 무섭죠. 엄마가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어깃장을 놔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은 얘는 엄마랑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관계가 나빠지면 게임 끝이에요. 사실 아이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는 적기가 되면 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연글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몰라서 뭐 인지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데서 무조건 가르치려고 들면 애들은 엇나가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하면서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는 게 이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예는 아니에요.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엄마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학교 가는데 숙제한 거 안 가져가 선생님한테 혼났어. 자, 어머님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러길래 그쵸? 아이고 잘됐다. 너 맨날 그렇게 숙제하고 던져놓고 TV 보고 아침에 책가방 정리하더니 쌤통이다. 저도 그래요. 주필무지 엄마가 미리미리 하라 그랬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이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애가 엄마한테 말을 하러 온 거는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일요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엄마가 날 좀 도와줘야 돼. 그거를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는 착한 애인 것 같아요. 착한 애 숙제 잘하는데 이제 좀 게을러요. 애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또 이제 화가 났지만 다 감정 조절하시고 애 입장에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고 너 숙제 힘들게 했지. 그렇죠. 애 마음엔 숙제 힘들게 했는데 야단 맞아서 속상하구나. 그럼 애가 그래 엄마 선생님이 나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벌서라고 했어요. 애가 좀 내성적이고 그러면 말 못해요. 그럼 삐죽삐죽 해서 뒤에 가서 벌리고 왔나 봐요. 그럼 엄마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읽어줘야죠. 그래 말도 못하고 답답했지. 근데 그래놓고 여기서 애 마음을요 그냥 답답했지 하고 그냥 맘만 알아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애가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고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건 어머님들의 지혜예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할까? 근데 있잖아 선생님 입장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어. 제3자 입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규칙을 지켜야 되고 정정당당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너는 뭐 했는데 안 가고 그러면은 뭐 그거 믿어줄 것도 아니고 조금 선생님 입장이 그렇잖아.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럼 얘가 사회의 쓴맛을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건 어머님들이 그때 생각해내세요. 제가 이건 한 예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끼리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러면 아이가 아휴 그러게 응? 이제부터는 친구로 말해요. 숙제 하자마자 책가방에 넣어야겠어. 그렇게 좋은 레슨이 어딨어요. 지가 지 스스로 하겠다는데 그래? 그럼 엄마는 그래 엄마도 이제 네가 잊어먹고 안 넣으면 말해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분 좋고 자 숙제하러 가자. 이게 이제 잔소리가 이제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조건 명령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무조건 엄마가 하라니까 해. 엄마니까 엄마가 왜 해야 되니? 엄마니까 엄마가 집에서 왕이니까 이런 어떤 태도를 많이 보이세요.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거 애들 정말 싫어요. 아이들 무조건 이렇게 협박하는 잔소리하면 어떤 심리가 발동하겠어요? 청개구리 심리가 발동할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싶고 자 그거보다는 제가 어머님들한테 팁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특히 어렸을 때부터 하시면 참 좋아요. 여기 이제 뭐 유치원 아이 어머님들도 계시고 뭐 큰 아이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요런 틀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이들도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편하고 어머님들도 애들을 키우기가 편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대안을 주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어머님들은 그냥 무조건 해! 가만히 앉아 있어! 엄마가 먹으라면 먹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나는 엄마한테 이렇게 통제당하는 꼭두각시인가? 근데 통제는 당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통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통제당한다는 것보다는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관리할 수 있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는 뭐뭐뭐뭐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 중에 널 이걸 하라고 하진 않을게. 그렇지만 이 중에서 네가 뭘 할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선택했을 때는 그거는 네 몫이야. 네가 해야 돼. 사실은 제일 좋은 엄마 내가 이걸 할게 하고 아이가 좋은 걸 갖고 오면 제일 좋겠지만 아주 어렸을 땐 그런 건 없어요. 사춘기가 됐을 때는 조금 달라요. 그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걸 할게 하고 왔어. 그리고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선택 과정이 있지만 어렸을 때 잡아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막 마트나 이런 데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막 노는 막 그런 데 소리 지르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은 뭐 그냥 내두는 엄마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막 고깃집 갔는데 막 그때 제 옆에 앉은 아이는 막 남의 집 고기까지 막 이렇게 막 집어먹으면서 다니는데 그 엄마는 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예쁘니까 남의 집에 피해를 줘도 어머 너 고기 먹고 왔니? 그리고 그냥 그래서 저희는 너무 황당하대. 우리도 걔가 예쁘지만 참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마트에서 뛰어다니는 아이 통제해야 돼요. 근데 애 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엄마랑 손잡고 걸어 다닐래? 아니면은 카트에 들어와 앉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가 이렇게 내가 나 그냥 엄마 손잡고 다닐게.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또 뛰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딱 알려주는 거예요. 너 카트에 앉겠단 말이구나. 그리고 딱 앉히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한테 너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제한된 데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 가르치세요. 요거 한 3-4살 때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옵션, 규율과 규칙이 있고 자기 한계를 깨닫게 돼요. 한계를 모르는 아이들은 주변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언제나 대안을 주고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정은 결국 물론 내가 도와주지만 네가 하는 거다. 그런 부분을 잘 각인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또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잔소리를 설명하는 잔소리랑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